자, 오늘 또 우리들이 타고난 사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모자라고 내가 모관한 나의 모자란 기록이고 모관한 기록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게 땅에 와서 모자란 것을 채우고 모관한 것을 깎는, 모관한 것을 깎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살펴봐야 되고, 모자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주가 과연 내가 이번 생에 와서 어떤 모자란 것을 숙제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모관한 것을 숙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림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나인 것 마냥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거나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짜놓은 숙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나를. 이것을 알았을 때 1차적으로 이런 것이 나한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카르마, 나의 카르마를 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걸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본다. 여러분 정자도 보세요. 요게 하나인데 하나죠. 요게 하나로 그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로, 이게 그칠 지자가 써져서 이게 발을 정자가 된 거예요. 딱 하나로 그치는 거예요. 정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그쳤다는 뜻이에요. 응? 우리는 하나가 못 되고 하나님이 못 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일파만파로 이 5만 가지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통으로 하나다. 이걸 발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이 정도령이죠. 정도령이 무슨 인물이 아니에요. 이걸 딱 하나를 그치는 걸 바로 바른 길을 보는 거야. 근데 무슨 신통력을 발휘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게 정도령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카르마가 뭔지, 업장이 뭔지를 보는 초견성 풀이라고 이제 제가 사주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사주가 아주 호탕한 남성성이라서 아주 일고의 생각도 분별 망상도 내지 않고 얼마든지 제 얼굴만 안 나오면 돼요 하면서 공개적으로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 운명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사주 명식은 개축생이죠. 개축생, 정사월, 경호일, 임진시 그러죠. 이게 이제 월주, 일주, 시주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해서 사주고, 천간은 시간의 부호, 지지는 공간의 부호. 네 글자 합쳐서 8글자라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단순한 개념 원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주 팔자는 무슨 미신이나 신비로 보면 안 돼요. 자, 몇 가지 이제 보면은 항상 여러분 볼 때 이 사주도 평격입니다. 개벽 사주가 아니에요.
이미 일간 병화인데 병화는 항상 태양이라고 그랬죠. 태양. 일간 태양입니다. 태양이 가장 힘이 있는 계절이 언제냐면은 태양은 오행상 화라서 이 화죠 오행상 화라서 화의 계절이 언제냐면은 화의 계절이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여름 3개월이 사오미 이렇게 되죠. 사오미.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사시, 오시, 미시 요게 지금 가장 화기가 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시 공양을 많이 하는데 또 사시 예불을 많이 하는데 가장 양기가 충천할 때 예불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로는 이 4월 이때 태어났죠. 이거 같은 글자예요. 마치 임수가 해월에 나오면 같은 글자이듯이 병화가 4월에 나오면 이거 같은 글자라서 이미 이 글자 하나로서 이 병화는 초여름에 태양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해석할 때 우리 여기 이분 저기 할 때 똑같이 4월 병화 태양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빛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사주는 요 두 개의 글자 때문에 빛의 역할이 아니에요. 불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정화와 오화가 이거 불이에요. 요건 빛인데 이건 불이야. 그래서 빛과 불이 강력하게 화력을 발진하고 있어서 빛의 역할도 하고 싶고 불의 역할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은 뭐냐면 생명에게 빛이 되어주는 역할이라고 제가 많이 했는데 뭔가 밝은 에너지를 역할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열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쇠붙이, 금을 녹이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금은 뭐냐면 이 화일간의 금은 재가 됩니다. 돈도 벌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병정사오가 월주와 일주가 한 덩어리로 화기를 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강한 발자예요. 에너지가 강하다, 심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세질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왕성한 화기를 어떻게 좀 가라앉힐까? 이걸 이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행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오행이라는 게 자, 화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화죠. 그러면 이미 세졌어. 세니까 내보내고 싶어요. 내보내고 싶어. 내보내고 싶죠. 여기서 이게 토고 이게 토예요. 내보내고 싶어요.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 다음에 내보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이게 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활동력이라고. 돈을 버는 활동력을 쓰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거죠. 이게 재예요. 이게 재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운명은 활동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활동력을 강하게 쓰고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일, 사람을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죠. 말하고 싶어요. 그걸 필요로 하고 그런 활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명이 이렇게 왕성하고 강한 운명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병 납니다. 에너지를 막 설계하고 있어야 돼. 막 쓰고 있어야 돼. 이게 많으니까 8글자 중에 4개가 불이잖아요. 8글자 중에
네 개가. 그래서 활동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또 돈을 버는 걸 돈 버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수인데 이게 뭐냐면 이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은 귀한 대접을 받고 싶다. 관귀. 왜 자꾸 벼슬을 쓰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귀한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운명은, 자, 보세요. 여기 하나 이제 오행이 빠진 게 목인데, 내가 화고, 목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가 뭐냐면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 필요 없다. 왜? 나는 전생에 이미 공부 다 해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공부는 시시해. 그리고 또 실제로 똑똑해요. 많이 알고. 태양이라. 딱 보면 그냥 탁 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활동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사회적 공동체에서 무언가 귀한 역할을 하는 공부 말고는 공부하기 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 공부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글자에 오행이 오면은 나는 좋아요. 밑에 대운들이 쭉 있는데, 근데 이제 목이나 화는 그렇게 즐겁지 않다 이런 거죠. 자, 올해 개묘년 왔죠? 올해 한 해가 이게 지금 뭐냐면 수고, 천간의 수는 좋죠? 지금 천간은 기분이 괜찮아. 근데 지지는 이건 목이에요. 실제로 현실 세계예요. 이게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그렇게 신나진 않다. 이렇게 이제 한 해의 흐름을 보는 거라고. 한 해의 흐름. 그 중에서도 1년 4개라고 하는 게 봄은 임묘진, 봄은 목이고 봄은 목기가 강한 때예요. 그 다음에 여름은 사오미, 화기가 강한 때고 가을은 신유술, 가을은 내가 돈도 되고 괜찮은 거예요. 1년 중에서 항상 가을, 겨울이 나는 좋아. 이 운명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제 지금 이달이 임술이죠. 요거는 오행으로 수고, 이건 오행으로 토예요. 수도 좋고 토도 좋다고 했잖아. 요번 달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 달 이렇게 또 이런 강좌도 열게 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이런 걸 좀 알면은 이런 걸 내가 잘 참고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일을 도모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이제 오행에서 이게 수예요. 이게 토죠. 자, 조상 자리에 좋은 글자가 있네요. 조상의 음덕이 있어요. 내 부모보다는 조상의 음덕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형제 자리예요. 근데 이건 화고 이것도 화죠. 그럼 나 화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화가 지금 강하게 있는 거는 그냥 부모 형제는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배우자 자리예요. 이게 배우자 자리. 근데 내 배우자 자리에 나하고 똑같은 불기운을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양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내 배우자 자리에 나하고 친구, 동료가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배우자는 배우자가 아니고 친구, 동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양인은 뭐냐면 칼인자를 씁니다. 칼인자를. 그래서 좀 이렇게 병화는 병화의 특성입니다. 태양과 같아가지고 만인한테 공정하려고 해요. 태양이 그렇죠.
어둡고 뭐 축축한 데라고 덜 비추고 그런 게 아니라 만인에게 공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의 기질이 뭐냐면 나는 항상 위에서 쳐다보려고 해요. 위에서 사람들을 관주와 태양처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질을 타고난 거라고 이게. 그래서 만인에게 공정하려고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려고 하고. 근데 이 글자가 경화는 큰 글자, 이건 작은 글자인데 이게 보스 기질입니다. 나보다 작은 사람을 거느리려고 하는 기질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스 기질을 가져요. 보스 아시죠? 아주 기분파고 많은 무리 중에서 아주 기분을 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 글자가 원래 녹이라고 하는, 걸록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부모 자리에 걸록을 좋은 글자를 뒀어요. 부모 형제 자리에. 그런데 이 정화는 형제예요. 실제 이분이 형제가 어떻게 있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이 글자가 걸록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 가지고 이걸 탈록이라고 합니다. 내 걸록을 다른 사람이, 겁재신이 뺏어갔다. 그래서 부모 형제 자리가 좋다 말아버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실제로 이분 사연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중의 경금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조상 자리하고 이렇게 합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유축 합세를 해가지고 제국, 반제국, 돈 이게 재고예요. 재고를 차고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돈복의 재원이 부모와 조상이 합세하고 있는 음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재가 있는 거죠. 큰 돈은 아닌데 여러분 이 금이 천간에 튀어나오면은 큰 돈이에요. 큰 부자라고. 근데 지지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소문 안 나고 쓸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돈복마저도 누구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만약에 금을 차고 있다면 병신이라든가 금을 차고 있으면 내가 전생에 음덕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 나의 스스로 지은 공덕이 아니고 부모와 조상이 누구에겐가 많은 선행을 베풀고 선덕을 베푸는 그 카르마를 내가 가지고 온 거라고. 그나마 이것 때문에, 이 글자 때문에 그래도 내 재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백호라고 써 있는데, 백호는 양인의 백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겁이 없어요.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 겁이 없지. 그리고 백호는 호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호랑이. 예. 이게 호랑이하고 맞짱 뜨고 싶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칼을 들고. 이런 강고한 기질이 나한테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백호는 다 제가 폄훼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무교, 우리 무당의 신기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이분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조상 구슬을 하라고 합니다. 이 백호살 때문에. 조상 해원굿을 한번 해야 되겠구만 이런다고. 자, 여기 귀문이라는 말을 써놨죠? 여기 오하고 축의 귀문이에요. 축오 귀문. 이게 우리 민족의 별입니다. 이거는 저만의 독특한 해석이에요. 이거를 선천명리학에서는 귀문살, 원진살, 원수졌다, 귀문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천개병명리학에서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일부 선생의 정역을 연구하고 증산선생의
무령부라고 하는 증산선생의 그 후천 개벽 도형을 보니까 이게 해원살이에요. 해원. 선천에는 원수지고 귀문, 그 귀신이 드나드는 별이라고 했는데, 후천에는 우리가 이제 인존 세상은 이것이 모든 원을 다 풀어버리는, 그래서 자꾸 이 한국적이고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것을 찾아가게 돼요. 이 분위기도 대체로 그렇게 처리했죠? 이게 우리 민족의 별을 강하게 타고났는데, 이 글자가 축이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섰어요. 오가 병화로 올라서가지고 이게 귀신 같은 영기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절대 성직자거든요. 이게 대무당이에요. 실제로 이게 빛이 많아가지고 딱 보면, 직관을 딱 보면 알아버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자꾸 귀가 열려요. 아마 그런 에너지 때문에 오늘 강의도 쉽게 그냥, 아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세요. 이러는. 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살려서 제가 해원이라고 하는 건 나의 원을 풀어버린다. 풀 해자예요. 원할 맺힌 원통할 원자예요. 나의 원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을 풀고 다른 사람의 원도 풀어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박자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운명에. 그 길을 간다고 저는 보는데, 요 마지막에 요 글자가 이게 나가는 문인데, 임진이라는 별은 괴강이라, 이것도 괴강이에요. 괴팍하고 강직한 데가 있다, 이것 뜻이. 우리 북두칠성의 국자의 내구탱이에 있는 이 국자같이 생긴 별이 이게 괴강이에요. 이게 천문학에서 다 나온 거라고. 근데 이제 물상으로는 임수는 뭐냐면, 이분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자식 자리에 있어요. 아주 좋은 글자, 이게 좋은 글자, 수조. 이거 좋은 글자, 이거 좋은 글자. 그 자식을 낳으면 좋은 자식을 낳는다, 이게. 근데 아주 이 자식도 아주 괴강의 자식이니까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자식을 둔다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팔자는 그렇다. 그리고 이게 임수는 뭐냐면 호수. 그래서 내 태양이 호수에 쫙 빛을 비치고 있으니까. 하늘 물빛이 나게. 예. 여러분 그 태양빛이 호수에 그 반짝반짝하는 거 봤어요? 그 형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빛을 반주하는 글자라서 직감 예지력이 더욱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개발해라, 이거지.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신명이 나고 기뻐요. 내가 타고난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영감, 직감, 예지력,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컨디션이 나쁠 때는 오류와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교인, 무당들이 너무 이 신기만 의존하게 되면 이게 양수겹장이 안 돼가지고 공부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감이 맞는가 공부로도 확인하고, 직감이 안 통할 때는 공부로도 통하게 하는, 이게 직감은 신통이고 공부는 방통이에요. 이게 신통방통하다는 게 그 뜻이라고. 그래서 자꾸 신통만 하려고 하는데 방통도 필요한 거라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이 해원도 하고 괴강도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현상만 쳐다보고 사니까, 나를 이렇게 통찰하게 되면 내 인연에 대해서 모든 걸 수용하게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자리에는 나하고 친구 겁재가 뭐냐면 내 돈을 뺏어간다. 겁재, 죄를 겁탈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배우자는 겁재의 성질을 가지고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탓이냐고, 이게.
그런 배우자를 누구하고 하더라도 나한테 이런 카르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아, 이거 이제 비카팠구나 하고 말아야 돼. 그런 배우자 자리에 겁재신을 딱 놓았어. 아니 그 부모 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부모 형제. 아니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부모, 그러니까 내가 부모고 배우자가 자식같이 챙겨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궁성론과 십성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궁성론은 배우자가 재산을 겁탈하는 글자도 있고, 겁재. 그리고 배우자가 내가 보수고 배우자는 나보다 작은. 이렇게 이제 해석도 돼요. 근데 그 배우자도 만만치 않게 고집을 세우고 있어요, 정사로. 걸로. 응? 만만치 않게. 근데 그 인연줄은 조상에 의해서 그 인연이 닿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관. 십성에서는 이게 배우자라고 또. 그래도 배우자는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윗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위에 있어서. 여기에 조상 자리와 부모 자리에 이런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우를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근데 추고 귀문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 배우자를 눈을 흘기고 째려보고 있다 이런 글자입니다. 자, 이런 해석이 이제 내가 나를 아는 거라고요.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인과의 인연법이 나한테 걸려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므로 인해서 그런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현상과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수용하고, 아, 이제 내가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사주가 선생님처럼 그 선생님 오늘 시 썼던 것처럼 수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그런 일을 막 하면 신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예. 아, 이거 타고났죠. 타고났죠? 이런 쪽에 타고난 거예요. 귀문에 근데 이제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요 얘기를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병은 이렇게 병정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사는 여기에 있는 지지는 거꾸로 이렇게 가요. 이게 월주와 일주가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다가 소용돌이에. 자, 이것이 뭐냐면 나오고 부모 형제 자리에서 이런 불화, 갈등, 이별, 또 진로장애 이런 숙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나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돼요. 이거 반드시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합신이 올 때, 지금도 그런 운에 와 있는데 신유 임술대운 이럴 때 이것이 이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고. 그렇죠, 결과. 현상 결과고, 의도는 그 차원 상승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다. 이런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자기를 발견하고 찾아라 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현상에서는 부귀를 손해볼 수 있어요. 돈도 뺏길 수도 있고, 사람과 인연이 불화, 갈등과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이 인자가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몰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알아도 겪게 됩니다. 알아도. 근데 알면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담대하게 그걸 기꺼이 수용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분은 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임술대운에 왔어요. 대운은 아주 좋아요. 또 개해대운 이렇게. 예. 그래서 원래 부자 운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운명이 돈에 대한 관심은 있게 됩니다. 금이 필요하니까 막 녹이고 싶으니까. 그러나 내가 큰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재를 너무 쫓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내 품위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빈곤하지만 않게 자기의 재원을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미 예술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예술을. 식상은 예술인데 예술하고 원래 이 운명은 이런 길이 아니면 양인의 편관을 두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강한 직업으로 갔으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군인, 경찰, 교도관 이런 딱 권위지상, 딱 주의봉을 들고 권위지상을 딱 리더하고 주의하는 그런 강한 직업으로 갔더라면 검찰, 검사 이런 것도. 근데 초반 대운이 좀 그걸 받쳐주지 못했던 것 같고, 특히 이분이 하나도 없는 게 목이에요. 목. 엄마의 격려와 엄마의 후원과 엄마의 칭찬이 필요 없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구대운인데 기미대운이거든요. 네. 19세 네. 기미여서 그때 상관운이 가버렸어요. 상관운이 가가지고 정관운이 왔더라면, 사회 진출할 때 정관운이 왔더라면 그런 데로 갑니다. 군인, 경찰, 딱 그런 데 아주 제격이에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강한 직업으로 갔더라면은 아주 거기서 상당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운명인데, 사회 진출할 때 반대 운이 상관, 예술을 하고 이 틀을 거부하는 이런 운으로 와다 보니까 그 길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진출할 때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관과 평관이 이렇게 있는데, 정평관은 책임감이에요. 정평관은 책임감, 그리고 자기 권위, 사람들을 무대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행동하는 아주 좋은 덕성입니다. 그리고 또 운명에서 이 관이라고 하는 건 여자 운명에게는 남자입니다. 남자. 주변에 항상 남자들이 있는 상이고, 그래서 이 운명대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체성의 혼란을 자기가 해소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제가 강의할 때도 내 진짜 존재는 신봉사 눈을 뜬 거죠. 심 안에 눈을 뜨는 것이 진짜 이 숙제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아차림하고 그걸로 인해서 원을 다 풀어버리고, 내 원을 다 풀고 다른 사람 원도 해원시켜주는 상담, 활인, 이런 거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 삶으로 가리라고 봐요. 해자축 운이 오거든요. 지금 임술대운 지나고 나면 해, 자, 축, 이때까지 운이 좋아요. 늦게까지 운이 좋아서 늦게 이 관운이 오기 때문에 뭔가 관에서 자기의 사회 공동체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나는 쪽으로 운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발을 정견할 때, 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정견, 정도령, 아까 시에도 나왔는데 이 정은 하나로 그쳤다는 뜻이죠. 이렇게 요 그칠 진짜예요. 그칠 진짜 하나로 그쳤다. 이제 하나 딱 생각, 분별, 망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로 딱 그친 게 정이에요. 그래 길도 찼으면 정도령인데, 이분이 요 하나가 여러분 한일자를 가운데 이름에 한일자가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큰 거예요. 이 감당은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 다 이름도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일자 이게 굉장히 큰 글자예요. 그 다음에 재밌게도 이런 규문의 영적 에너지가 강하다고 그랬죠? 이름도 그래요. 전복자. 이런 이름 처음 봤어. 점칠점자, 점칠복자. 점쟁이가 점치는 복자 이게 전복자도 원래 완전한 것은 열십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요만큼만 보이고 요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전복자라고. 요거를 지금 못 본 거를 점을 치고 있는 거라고요. 완전한 걸 시줄 날줄이 교차하고 있는 이거를. 이름도 정말 특이합니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름값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분. 네, 이름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법명 같습니다. 법명. 이런 이름은 한자에 잘 안 써요. 한일자, 전복자. 이건 법명이다. 그래서 이런 타고난 이름과 이런 운명 구조의 영적 에너지를 자기 것으로 멋지게 승화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